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특히 1.2%나 빠졌는데 한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홍콩 항생 지수가 3% 넘게 올랐고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다 비슷하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고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좋았다. 또 아시아 증시가 좋았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중국에서 뭔가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중국의 그 상하이 등등의 지금 이 봉쇄를 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있는 곳들의 이제 해제에 대한 그 계획이 해제 언제쯤이면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서 언제쯤이면 해제가 될 거다 하는 그 계획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데다가 오늘 그 환율이 또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한 0.7% 정도 빠졌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전에 환율이 버텨주고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미국 증시는 빠졌지만 내일 아마 장에서 좋지 않을까 하고 시장이 기대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 지수 같으면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85%,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선택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어, 갖고 있는 그 비중을 많이 줄일 한 반쯤씩 덜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시장이 좋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좀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좀 그 흐름이 좋지 않았던 어저께 매수했던 그 종목을 한 2%, 2점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남긴 상태로 그냥 팔았어요. 팔고 나머지 종목들도 매도를 할까 했는데 개장을 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라 이제 했다면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주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제가 지난주 후반부에 갖고 있는데 더 비중을 막 늘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주 쪽으로 해서 조금 비중을 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미국 증시의 그 흐름 때문에 시초가부터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리면 팔겠다 한 뭐 절반 정도는 덜어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매도는커녕 뭐 아예 이거 더 사야 되나 싶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이 금융통화위원회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죠.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했던 예상했던 그런 시장 분위기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홀딩을 했고요. 대신에 더 사지는 또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좀 덜어야 되냐, 뭐 사야 되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종목별로 좋지 않은 종목은 좀 팔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또, 어, 예를 들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이제 홀딩 합시다라고 이제 오늘 버텨드렸고, 버티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추천해 드렸던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 오늘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어제 사셨대요. 오늘 저하고 이제 아까 낮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 그 멤버십 회원 한 분이 일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을 고민하다가 어저께 매수를 어제 고민이 아니라 뭐 일요일 추천했으니 월요일 날 어제 추천 이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아까 매도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잘 갈 때 좀 더 버텨봅시다 하고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11% 정도 아마 올랐을 때였는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와, 16% 넘게 올랐네요. 예, 그때부터도 5% 이상 더 올랐습니다. 우와, 그게 아니라 장중에 20% 넘게 올랐군요. 와, 20.1%.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종목. 후성이라는 종목을 그 일요일 날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그걸 보시고 이제 어저께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후성을 추천했던 이유. 너무 당연하게도 그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엄청 상향될 종목들 제가 추천을 그때 해드렸고 영상도 만들어 드렸고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A부터 2등급까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중에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B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5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상승할 걸로 지금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놨고 지난 일요일 날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걸 영상으로 원래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시간이 안 나서 급하게 저녁 때 이제 이 텍스트로 몇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이거를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고,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까 11%대였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저한테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버텼고요. 그래서 16% 지금 올랐고, 장중에 20%까지 올랐다는 거. 지금 오늘 뭐 장중 상황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이제 지금 확인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뭐 흐름 괜찮아서 그냥 팔지 않고 놔두고 있었는데 뭐 좋았더라고요. 강원랜드 하나 조금 이제 빠졌는데 전혀 걱정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따가 이제 차트나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흐름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덜컥 뭐 매수하거나 덜컥 매도하거나 그러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미국 증시도 오늘 진짜 요동쳤거든요. 급등급락을 3번, 4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아마 좀 오를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녹음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봐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11시 다 돼서 집에 들어왔어. 야, 이런 바쁜 생활 좀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바쁜 생활을, 정신없는 생활을.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01 종목이 올랐고 344 종목이 빠졌습니다. 0.92% 올랐고요. 코스피 100 종목이 1% 넘게 올랐으니까 상위 종목이 시총상위 종목이 더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코스닥이 869 종목이 올랐고 489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4% 올랐고 코스닥 150 보시면 무려 1.81%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코스닥도 물론 기관이 매수했는데 코스닥이 흐름이 더 좋았던 이유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7억 원 매도하는데 그쳤고 심지어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 0.71% 내렸고 국제 유가는 3.36%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미국의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증시가 결국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가운데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고요. 코스닥을 보면 중국의 단계적 봉쇄 해제 발표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감의 상승 마감
중국의 6월 상하이 단계적 봉쇄 해제 발표 및 경기 부양 기대감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화학, IT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지금 이제 실적은 1분기 실적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은 지나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옮겨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벌써 그런 패턴이 많이 이런저런 종목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너무 좋은 흐름이었고요. 딱 이제 삼바, LG화학, KB금융 세 종목만 파란색, 기아가 보합 이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좋았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2%대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6위부터 30위 보면은 셀트리온도 오늘 1% 넘게 올랐고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가 더 많이 오르면서 시총 차이가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셀트리온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4.45%, 그리고 천보가 6%, LNF가 3.07% 오르면서 2차전지들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펄 어비스 3.3, 카카오게임즈 2.3, 위메이드 3.06% 오르면서 게임주들 되게 좋은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업종 상위주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정밀업종이 2% 넘게 올랐는데 KC텍과 KC가 5% 넘게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 1.57% 제일 많이 빠졌는데 대한제당 우선주와 고려산업이 11%대, 대한제분이 8%대, 대한제당이 7%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69% 제일 많이 올랐는데 KNW가 15%대, 나노 CMS가 11%대, SCD, YM텍이 5%대 올랐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4.45% 올랐던 게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또 빠진 업종을 보니까 섬유 의료 업종인데 2.5% 제일 많이 빠졌고요. 배럴 22%대, 더 네이처홀딩스 6%대, 패션 플랫폼 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진원생명과학이 16%대, 경보제약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 3%대, JW 중해제약, EUB, 유유제약 1우, 한올바이오파마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한국 BNC가 오늘 만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틀 동안 한 20% 오른 것 같죠? 10%대 오늘 올랐고요. 나이백, 휴마시스가 9%대, 케어젠이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아스타가 10%대, 젠큐릭스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800억 원 정도 늘었고요. 코스피의 후성이 공매도가 늘었고 코스닥의 SM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HLB생명과 휴원스글로벌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후성, LG전자 순이었고 코스닥은 SM, LNF, 시젠,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바이오팜, 한국콜마, 넷마블, 넥센타이어, 영진약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엔지캠생명과학, 파라다이스, 코나아이, 셀리드, 오스코텍 순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커뮤니티 방에다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이게 이제 유럽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그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가 착착 준비가 되고 있구나. 셀트리온은 작년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약간 좀 더디게 지금 됐지만 사실 그 다케다 제약 인수 이후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 뭐 케미칼 뭐 또 신약 개발까지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으니까 등등을 생각하면 아주 다채롭고 아주 강력한 어떤
어떤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이 악템라가 작년에 4조 5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지금 한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리오프닝 업종, 뭐 리오프닝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는데, 강원랜드가 247억 원의 영업이익을 이제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는데 105억 원을 발표했고, 그래서 뭐 57.4%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이제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고 요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 2분기는 몇천 %대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이 예상할 수 있도록, 뭐 예상이니까 정확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좀 더 조금이라도 더 근사치에 가깝게 분석하는 그런 툴을 좀 증권사들이 개발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업을 못 반토막 나갖고 40% 정도의 그 입장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1분기 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뭐 205억과 247억도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무려 105억과 247억,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런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 보면은 증권사들은 3,380억 예상했는데 발표는 1,756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물론 뭐 이제 리오프닝들이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게 좀 생기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특히 강원랜드는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렇게 정상 영업을 하는 게 2분기 실적부터 담기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히려 주가가 좀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유효해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 일단은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 분위기를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바로 볼까요? 셀트리온 오랜만에 기관 매수 우위, 오늘 기관이 이제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 많이 팔았는데 오늘 판 거는 몇 주 얼마 덜, 이제 좀 많이 팔지 않았어요. 개인이 10,000주 넘게 팔았지. 그래서 셀트리온은 수급이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냐, 14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흐름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7만 주 넘게 매수를 했다. 역시 5만 4천 원 정도에서 저점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약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4만 주.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만 7,6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기관이 3만 4천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 특히 금투가 거세게 매수하면서 오늘 2,000원이 올라서 5월 12일 날 6만 2천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어느새 6만 7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와 준 그런 상태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양매수가 오늘 들어왔고, 거래량 어제하고 비슷했는데 매수 강도 자체가 뭐 전혀 달랐죠, 어제하고. 그래서 오늘 2만원 4%대 상승이 나왔고, 47만원 바로 직전에서 꺾였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결국은 60만원 정도 갈 친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려서 저점에 가 있다 하면은 사면 되는, 그냥 너무 안전하고 너무 뻔한 그런 종목입니다. Y젠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잘 못 가요. 오늘 기관은 11,000주, 외국인이 33,000주 매도, 개인이 22,000주 매수, 그래서 600원밖에 못 갔습니다. SM이 오늘 잘 갔던 이유는 실적도 있지만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이에요. SM이 혼자 12%대 가고 YG는 뭐 1%밖에 못 오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1분기 실적도 SM은 좋았고, 그건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SM은 오늘 뭐 CJENM에서 인수를 뭐 추진한다는 등 뭐 그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오고, 그래서
계속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하네 뭐 그런 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Y젠터가 혼자 나쁜 게 아니고요. SM이 지금 오늘 특이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이건 뭐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는 오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 6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8,000주가 매도 우위로 나왔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매도가. 그거를 좀 위안 삼으면 되고, 그 왜 그랬냐? 금투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뭐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에 볼까요? 셀트리온 0.35% 500원이 오른 143,000원. 헬스케어 0.36% 200원이 오른 55,300원. 제약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위메이드 0.3% 200원이 오른 67,500원. 에코프로 BM 0.96% 4,500원이 오른 474,000원. Y젠터 1.08% 600원이 오른 56,400원. 강원랜드 0.37% 100원이 오른 27,2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1년 일봉입니다. 쭉 횡보하다가 확 급락, 쭉 횡보하다가 확 급락, 쭉 횡보하다가 확 급락.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횡보와 급락을 겪은 이후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 더 빠질까? RSI 지표 보니까 이 급락 때마다 한 번씩 풍덩풍덩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RSI 지수가 올라갑니다. 주가는 급등하지 않았지만 RSI 지수는 괜찮게 가죠. 근데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고요. 자, 헬스케어 역시 비슷하죠. 횡보 급락, 횡보 급락, 횡보 급락.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약도 비슷합니다. 뭐 횡보하고 급락하고 횡보하고 급락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세 종목 모두 다 반등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자, 위메이드는 이렇게 보니까 뭐 주가 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잘 간 게 없습니다. 그쵸? 지금 481선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2, 3일 정도 꿈틀거렸을 뿐입니다. 전혀 주가의 반등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그 반등이 나오는 변곡점의 자리가 대충 9만원대 중반쯤 되는 자리입니다. 21선이고 뭐고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 BM 회색 121선 걸칠 때, 야 이거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지만 좋은 흐름, 오늘 양봉이 팍 나와주면서, 근데 이제 21선, 제가 지난번에 21선 빠질 때는 생명선 무너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21선 오늘 회복을 했고요. 그 위쪽에 11선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일 장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YG엔터 역시 마찬가지 481선을 딛고 좋은 흐름이 척척척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21선에 저항 받았어요. 그러나 11선의 지지는 또 확인했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21선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에 이미 1% 넘게 올랐기 때문에 21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위쪽에 있는 241선과 121선이 만나는 지점 58,0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 정도까지는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원랜드 481선 지난주에 바닥을 잡고 쭉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이틀 음봉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이격도 벌어진 거를 좁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느냐? 초록색 61선 지지를 확인했고요. 그 사이에 5일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5일선이 내일 6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도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뭐 미국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뭐 다른 뭐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좀 보고 싶은데, 조금만 오늘은 하루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어떤가 봅시다. 선물지수는 조금 좀 내려왔어요. 그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꺾인 거예요. 추세가. 그런데 나스닥 지금 개장해서 보니까 1.5%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우존스는
어제 강보합이었죠. 아직 개장 안 했구나. 예. 지금 나스닥이 1.5%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미국 차트 한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나스닥은 시가가 2.08% 오른 상태로 시작해서 지금 1.4%까지 방금 1.5% 넘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다시 줄어가지고 1.45%그 정도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음봉 나오고 있네요. 시초간 좋았는데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뭐 상위 종목들 뭐 볼까요?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2.05% 오르고 있는데 시초가가 3.11% 고가가 4.76%까지 올라갔으니까 흐름이 꺾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로블록스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유럽 증시도 볼까요? 유럽 증시. 지금 뭐 일단 미국 증시가 좋고 흐름 다 괜찮으니까 유럽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독일 닥스가 1.25% 올랐고 프랑스 1%, 영국 0.5%, 유럽에 지금 빠지는 나라가 헝가리 하나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 빠지는 거 말고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 증시는 다 반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괜찮게 가주면 내일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빨리 지금 편집해서 올려도 자정 넘을 것 같은데요. 좀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결국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이게 그래도 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하루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일매일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게 의무감인가 이게 누가 뭐 꼭 올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뭐 돈도 안 되는데 별거 아닌데 계속 자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